안전보건공단이 후원하고 전태일재단과 문화예술기획 소리끼리 함께 만드는 2021년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안전을 소통하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사회자 윤미진입니다.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죠. 예, 어제부터 오늘이 두 번째 날인데 7월 6일 화요일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누구보다 저 챙겨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성과가 제가 원하는 만큼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요즘 많이 서운한 상태인 이탄이라고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일터의 안전만큼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이런 주제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안전 그리고 건강 문제가 좀 좌우될 것 같아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일하는 일터의 안전과 그 보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이름표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라고 되어 있는 그 단체인데요. 단체 회원으로 2003년부터 활동해 왔고요. 지금은 이제 경기 동부 지역의 근로자 건강센터라는 곳에서 직장을 거기로 다니고 있고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재 사고로 사망한 청년을 추모하는 그 샘물 쓰지 마라라는 그 시에 곡을 붙여서 그걸 함께 부르기 챌린지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챌린지가 성공을 거두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이쪽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끔 이렇게 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인데요. 안전은 우리가 건설로 인해서 산재가 매년 절반 이상씩 일어나고 추락이 대부분이고 이렇습니다. 끼임도 많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막지 못하나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2018년의 꿈, 또 971, 855, 882 이렇게 숫자를 표시를 한번 해봤고요. 닮은 꼴 산재 유형까지 작은 주제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2018년에 우리가 꾸었던 꿈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근데 2018년도에도 그때 분석이 경제적으로 보거나 또는 기술적으로 보거나 또 우리 국민들의 요구 수준, 문화적 수준 이런 걸로 볼 때 산재의 절반 정도는 충분히 줄여야 될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줄여야 되고 그래서 목표는 이건 줄일 수 있다 힘을 합치면 그게 이제 한 1,000명 정도의 사고 사망 났을 때 500명 정도 수준까지는 한마디로 지금 그 목표로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줄일 수 있고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는 그렇게 잡는 게 맞았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 사실 좀 줄어왔어요. 지금 금방 숫자에서 보시다시피 2018년도에 971명이었고 2019년도에 855명까지 내려가서 역대 거의 최대로 줄었는데 좀 핑계라고 할까요? 아쉬움이라고 할까 하면 2020년도에 예기치 못한 코로나 상황이 와서 사실 저희들은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그런 영향으로 이걸 좀 놓친 거죠. 두 번째 작은 키워드에서 971, 855, 882 이게 좀 안타깝게도 죽음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숫자를 헤아리는 마음 자체가 정말 참담하고 그런데 지난해 또 굉장히 어두운 그런 프로젝트였잖아요, 하림 씨. 그 샘물 쓰지 마라 이후에 저도 이제 저 의식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길거리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변에 일하시는 그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시는지 보게 돼요, 이렇게. 근데 안전모를 잘 쓰셨는지. 근데 생각보다 우리 시선 너머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왜 막지 못할까요, 근본적으로? 안전은 투입된 것만큼이 사실은 나오는 게 기본인데요. 만약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 그냥 50에서 60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뭘 하면 좋아질 걸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글쎄요,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때가 기회다, 더 안전하게 우리 현장 바꾸자 이러는 사업장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재래형 사고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냥 기본이 안 돼 있어서 막지 못하는 사고들이었던 거거든요. 안전 중에서 두 번째 키워드로 양형 기준을 높이면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벌금 하하 내기라도 또 양형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과 이견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했던 그 모의 시민법정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전혀 사전 시나리오 없이 실제 대법관 출신인 분, 실제 판사 출신인 분 모셔다 놓고 재판을 했는데요. 결과는 벌금을 원청업체 서울 메트로 쪽에 15억 원.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선고하는 벌금 액수가 4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배 선고가 됐고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1년의 실형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한액을 설정하고 국민 양형위원을 둬서 그 배심원제를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좀 핵심이죠. 작년에 있었던 이천 물류화재 창고 사건 있었잖아요. 네. 38분 돌아가셨던 그 사건에서 사업주한테 선고된 벌금 액수가 2천만 원이에요. 계산을 하면 사람 한 명당 대충 50만 원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벌 만능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낮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정상화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네. 벌금 하한을 올리고 형량 배심제 하자 네. 이런 걸 주장하고 있어요. 네, 네. 형량 올리는 걸로 다 해결될 거다 이런 주장은 전혀 아니에요. 네. 저희가 보기에도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삼각발처럼 하나는 이제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파악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마지막이 이제 우리가 실태 조사도 했고 여건도 만들어 줬는데도 위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을 해야죠. 저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근로감독관 충원도 하나의 그 해결책이지만은 우리 이사장님이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단의 역할이나 능력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단처럼 이렇게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넓게 보면 산재 예방이죠. 사업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공단을 더 도와주기 위한 그 방안이 제도적 설계가 돼야 되는 것이지 흔히 말하는 요즘에 갑과 을의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틀로 사용되면 안 된다. 자율성과 자율 점검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을 우리 공단에다가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법률적 제도적 장치도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주를 어떻게 처벌하는 게 좋으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지점이 늘 덜 얘기되는 것 같아서요. 최소한 뭐 막 너무 좋아서 안전이 난 너무 좋아 이래서 하시는 건 아니어도 다 귀찮아 하세요. 하지만 그쵸? 그래도 이게 도리지, 이게 기본이지, 법은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그런 사업주들은 큰 사업장이건 작은 사업장이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구별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또 하나는 그런 점에서 이게 사업장 규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사건을 조사하고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내갈 거냐, 뭘 개선시킬 거냐, 어떻게 처벌할 거냐 이런 걸 판단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변별이 될 문제이지 일단 작은 사업장을 일단 다 봐주고 시작하자. 그러면 못된 사업주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사업장 쪼개요. 그러면 되고요. 정말 다니다 보면 그런 데 많거든요. 네. 그 5인 미만 사업장이나 50인 미만 사업장을 공인중 선생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은 대상을 무차별화해야 됩니다. 대상을 차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건설업 경우 뭐 120억 이상, 50억 이하, 10억 이하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낳게 되거든요. 대상은 무차별화하고 위험 요인을 차별해야 됩니다.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 사업장 무차별화, 위험 요인 차별화 쪽으로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저는 우리나라 안전을 좀 중대재해처벌법이 크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네. 믿습니다. 대답을 못 들은 발표자가 원고를 집어넣네. 수고하셨다는 박수를 받으며 대답을 못 들은 학생들이 조용히 책을 덮네. 자신의 질문들에 의문을 던지며 바쁜 생활에도 시간을 쪼개가면서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추운 날씨에도 대답을 들으러 그게 잘 안 돼. 그건 진심이 아니니까. 모두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 노래나 부르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와 안전한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네, 청년의 이름으로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련 분야 일자리가 있고 또 진로와 직업 선택을 할 때 나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서 멘토링을 해주시는 시간이고요. 또 좋은 일자리, 누구나 공무원이나 공사나 공단에 갈 수는 없으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다양성이 보장되고 자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해서 이런 주제들을 뽑아봤습니다. 자, 안전보건 분야 일자리는 아무래도 이사장님 지난해 사실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우리 법상에도 일정 그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게 돼 있고 공공 부분에서도 안전자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청년들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틈새 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잡페어의 안전보건의 일자리가 어떤 게 있는지도 볼 수 있고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매년 그 안전보건 분야의 청년 새로운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고 있고 그 채용도 하고 있고 그럼 온라인 자폐어에서 그런 어떤 상담도 상담 그리고 NCS는 저희는 안전보건공단인데 노동부 산하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자폐어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다 멘토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오늘은 개별 질문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플랫폼 기업에 아마 지원도 하시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도 하시고 또 어떤 청년들은 모여서 자기들이 또 플랫폼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꿈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거의 일반 제조업, 기존의 기성의 제조업이나 기성의 산업이 가지고 있던 구조하고 워낙 달리 어떤 이익을 몰취한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안전에 대한 부분, 청년들이시니까 굉장히 그 흔히 말하는 희망 고문 뭐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한 경쟁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은 밤샘 노동을 강요한다든지 그저께 보니까 쿠팡에 대해서 고발한 프로그램도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상 산재가 재해가 아직 요거 정도밖에 밝혀지지 않은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인데 그 번듯한 네이밍만 보지 마시고 실제 내실 또 그 내가 즐긴다는 것은 꼭 내가 그 작업을 키워 나가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곳을 좀 택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우리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기도 되게 어렵고 부족해요. 네. 또 이렇게 자신 있게 원하는 대로 한번 선택을 해봐라 이렇게 네. 권유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런 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자리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좀 이거 한가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특히 쭉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만 뭐 실업계 고등학교 나오고 뭐 지방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 가서 힘들게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다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조금 뭐랄까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특히 이 직업환경의학이나 산업보건 이런 걸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제 저와 같은 전공을 하고 있는 뭐 의사들의 경우는 좀 그런 비슷한 부채감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만 해도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나는 학교도 못 갔을 텐데 딸이라고. 네.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할머니 세대에 네. 딸이 뭐 의과대학도 가고 이럴 수가 있을까? 아버지 회사에서 학비도 대주고 뭐 이런 것 그런 혜택을 되게 좋은 시절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무거울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 우리 은퇴할 때는 좀 죄책감 덜 들게 좀 하자, 좀 제대로 살자, 이제 이런 마음들을 먹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 중인 거죠. 솔직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이제 세대인 거죠. 예. 하림 마가 씨는 많습니다. 음악을 선택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기로 하신 거예요? 그냥 좋아서 하죠. 대부분 좋아서 맞네요. 음악가들이 대부분 음악은 어차피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즐거워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어느 자리에 있던 어느 자리에서 어떤 무대에서 노래를 하건 그건 너 자신이 아니다. 너 자신은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고 그리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떠한 몸 상태를 갖고 어디를 가고 이런 게 너지 음악은 너를 규정지을 수 없고 그런 의미로 네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건 간에 그건 네 자신이 아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안전하지 않은 걸 요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자리를 꼭 이렇게 공무원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사회가 자꾸 강요하지 말고 그런 네. 무한 경쟁으로 내몰지 말고 네. 다양한 일자리 속에서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다시 만날 수나 있을런지 별 생각을 다 한다 생각하며 다시 봉투에 넣고 닫네 별 생각을 다 한다 생각하며 다시 봉투에 넣고 닫네. 키워드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과 건강이라는 얘기인데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많다는 우리가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 병들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 때 누구한테 가서 의논을 해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짚어주실 그 노동 안전 지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공유정옥 선생님께 그리고 이사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인이 이제 안 되는 사업장들, 즉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는 그런 사업장들, 네. 이런 곳들을 좀 가까이에서 이제 방문하고 혹은 모시고 와서 뭐 센터 같은 데서 네. 건강을 돌봐드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같은 이런 이제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들이 좀 곳곳에 있는데요. 네. 지역마다 또 단체들의 성격마다 조금씩은 좀 다릅니다. 그 주요 포커스들이 네.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단체들도 있고요. 또 뭐 어떤 단체들은 조금 주요한 이슈 아젠다들을 미리 좀 연구하고 조사해서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는지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임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노동부의 지청에 근로감독관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실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를 푸는 곳이에요. 그런 곳을 푸는 곳이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곳에 일단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는 불합리함이 생기면 신고하거나 또는 도움을 요청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산업안전과 관련된 예방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런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뭐 기대 수준보다 낮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공적 기관도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 이제 키워드 5번째가 마지막 키워드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안전을 소통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을 한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잘 하고 있는가, 소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마무리 메시지로 한 분씩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통이라는 건 곧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네. 교육이라는 게 되게 느릴 것 같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그게 잘 퍼지면 본능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교육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감히 해결책이라고 저는 제일 빠른 해결책이라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무대 뒤에도 가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고 불나면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에게는. 네. 그래서 자꾸 우리 집 앞에 찻길에서 자꾸 교통사고가 나는데 아유 저런 어떡하냐 이 말만 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예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편에서는 사실 뭐 전문적인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실은 우리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혹시 그런 위험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어떤 신호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구성원들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 보는 거죠. 왜 자꾸 여기서 사람이 차에 치지? 뭐 차들이 과속하는 것 같아. 그래 저기서 좀 밀리다가 여기가 직선 도로가 돼서 뻥 뚫리는구나. 그러면 과속 방지턱도 달고 카메라도 달고 이런 걸 해달라고 우리가 민원을 좀 넣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현장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 거를 제일 민감하게 사실 감지하고 아주 본능적으로 원인을 좀 알아챌 수 있는 사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부터 뭐 거창하게 분석하고 이러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이야기부터 같이 나눠보고 아까 여기저기 소개했던 그런 곳들에 문의해서 좀 가장 현명한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고 그런 아래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좀 노력들이 조금만 더 올라와 주면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 같이 산업보건 일을 하는 사람들도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어떤 시기에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기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안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14년에 세월호 참사, 그 뒤로 이제 뭐 구이역 김군, 김용균, 이선호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는 이 사건들이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이미 지금 폭발하기 직전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차곡차곡 쌓이지 않았으면 산재 전문가 한 명 여기 앉아 있겠죠. 근데 지금 감정을 다루시는 분, 우리 선생님, 여야의 이 작은 거 하나도 잘 합의 못하는 2명의 정치인이 앉아 있고 지금 공공기관도 나와 있잖아요. 이 여러 명이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 시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미 돼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한 가지 기회는 이제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월부터 돼요.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2호 사건, 3호 사건 이런 사건들이 나올 거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죠. 하루에 2명, 3명 계속 죽을 거니까. 그럼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모두 다 눈으로 확인하고 그게 8시, 9시 뉴스에 도배가 되고 이제 우리 이렇게 갈 거다 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그 힘으로 정말 이 배가 방향이 바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트렌드는 제1, 제2의 덕목은 안전한 사업장일 겁니다.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돈 많이 주는 사업장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아마 책임, 시대적 과제가 맡겨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탄님께서 변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이제 목전에 다 있다 이런 표현 느낌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동감하고요.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오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분야는 일자리를 좀 늘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부분이든 민간 부분이든. 그래서 그냥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안전 부분의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서 청년들이 좀 더 안전하게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마지막엔 다 같이 힘을 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외쳐봅시다. 더 나은 우리를 위해 안전을 소통하라.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흙먼지가 날리고